옛날 옛적 푸른 초원과 맑은 강물로 유명한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이들이 따르는 10가지 식단 덕분이었다. 첫 번째 식단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연못과 마켓에 나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고 이를 맛있고 건강한 스무디로 만들어 마셨다. 그 중에서도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스무디는 가장 인기 있는 음료였다. 두 번째 식단은 홍곡물과 잡곡이었다. 마을 주변의 광활한 밀밭에서 나는 통밀을 이용해 빵을 굽고 다양한 잡곡으로 만든 밥을 먹었다. 매주 열리는 잡곡 축제에서는 각종 잡곡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으며 이때마다 마을 주민들의 솜씨가 빛을 발했다. 세 번째 식단은 다양한 견과류였다. 견과류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주민들의 두뇌 회전을 돕는 비결로 여겨져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마다 견과류를 한 주머니씩 챙겨갔다. 네 번째 식단은 고단백질 음식이었다. 주민들은 닭가슴살과 두부를 주로 섭취했으며 마을 잔치날에는 저지방 그릭 요거트를 곁들인 두부 샐러드가 빠지지 않았다. 이러한 식단은 주민들의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섯 번째 식단은 오메가3 식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을 주로 섭취했다. 특히 연어 요리는 특유의 풍미로 잔칫날 대접되는 특별한 요리로 사랑받았다. 여섯 번째 식단은 유기농 녹차였다. 찻잎이 풍부하게 자라는 기후 덕에 마을 사람들은 녹차를 평소에 즐겨 마셨으며 이것은 이들의 특별한 수명 비결로 여겨졌다. 일곱 번째 식단은 발효 음식이었다. 이 마을의 발효 음식, 특히 김치는 그 풍부한 유산균 덕분에 주민들의 소화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여덟 번째 식단은 적절한 수분 섭취였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와 끝낼 때 모두 충분한 물을 마셨고 일상의 수분 공급은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의 일환이었다. 아홉 번째 식단은 설탕을 줄인 식단이었다. 마을에서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여 요리와 디저트를 만들었고 이는 이들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열 번째 식단은 균형 있는 식단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고 이는 그들이 여러 세대를 이어가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10가지 식단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 마을의 전통으로 남았고 다른 마을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영감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만은 현대인들이 복잡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과 급변하는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량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의 축적은 우리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화학 저항성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일상 속 화학 제품들이다. 예를 들어 우린 매일 각종 세제와 세정제를 사용하고 대부분 알지 못한 상태로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이 많다. 물론 이는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량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점차 축적될 수 있다. 특히 향수, 화장품, 헤어 제품 등은 피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피부를 통해 쉽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음식을 통한 화학 물질 섭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방부제, 색소, 인공 감미료는 우리의 체내에서 수많은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원치 않는 물질들로 인한 부담은 간과 신장 등에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일상의 식단 조절은 필수적이며 가능한 한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재료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 바로 정기적인 신체 해독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체 해독은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독소들을 제거하여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는 주로 간, 신장, 장 등의 장기에 초점을 맞추며 물리적인 방식 또는 자연 요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체 해독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물 섭취는 체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다. 또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레몬, 키위, 블루베리 등의 과일은 신체 해독을 지원하는 훌륭한 식품이다. 물론 생활 습관 변화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자연식 식단을 지향하고
충분한 운동과 수면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환경 변화에 조금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 꾸준함에서 이루어진다.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의 변화로는 쉽게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지속적인 관리와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끈기 있게 나 자신을 돌보고 올바른 정보를 통한 현명한 건강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제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며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요가가 각광받고 있다. 요가는 동작과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요가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간단한 요가 자세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세는 아기 자세다. 이 자세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는 대단하다. 양무릎을 바닥에 꿇고 뒤로 엉덩이를 내려 발꿈치에 가깝게 붙인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한 후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준다. 이 자세는 허리와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자세를 취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 고양이소 자세를 추천한다. 이 자세는 척추를 유연하게 하며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무릎과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내발기기 자세를 취한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며 아치를 만들고 척추를 아래로 내려 소처럼 머리를 들어 올린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고양이처럼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리드믹하게 체형을 교차시킴으로써 몸 전체의 긴장을 풀 수 있다. 세 번째 자세는 다운워드 도그 자세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팔꿈치와 무릎이 아닌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몸을 V자 모양으로 만든다. 이때 엉덩이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도록 힘을 준다. 이 자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스트레칭되며 특히 무거웠던 일상으로부터 해방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네 번째로 알려줄 자세는 척추 비틀기 자세다. 이 자세는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킨다. 바닥에 앉아 한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로 교차하고 상체를 그 방향으로 비튼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깊은 곳에서부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체 자세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자세는 요가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힐링 타임으로 최상의 이완을 제공한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양팔과 다리를 편다. 눈을 감고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며 몸의 모든 근육을 쉬게 해준다. 이러한 휴식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의 완벽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간단한 요가 자세를 함께 알아봤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가 자세가 있지만 위의 자세들은 특히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효과를 주는 동작들이다. 하루 중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이러한 자세를 실천해보며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은 어떨까? 우리 몸과 마음은 소중하고 그것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오늘 하루를 더 빛나게 해줄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보 유입과 빠른 생활 패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수면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김현우 씨가 출근길의 피로감으로 인해 버스에서 졸며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지속되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본 것은 수면 위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며 침대 위에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는 서서히 아침에 더 개운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방의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쾌적한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제한되며 김현우 씨는 이 범위에서 그의 방을 조절하기 위해 작은 가습기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두운 커튼을 설치해 아침 햇빛이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우 씨는 여전히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꿈자리가 사나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매일 밤자기 전 10분 동안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감을 풀어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명상 습관은 그의 수면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의 추천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수면 추적 앱을 이용하여 그의 수면 패턴을 기록 및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앱은 그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율을 체크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알아내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습관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와 운동을 병행하니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현우 씨는 여러가지 수면 개선 방법을 본인의 일상에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보다 나은 수면의 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비로소 현대 사회의 피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추어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